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뼛속까지 울산 동구 토박이라고 합니다. 울산 동구 구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서 21대 국회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권명호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하나된 국민의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노와 사, 이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상생,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과 동구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겨울하면 또 떠오르는 최애 음식 하나 있죠. 쫄깃한 거 있잖아. 담백하면서 살 통통하게 기름져가지고 왜 그거 초장이나 뭐 와사비장 살짝 이렇게 겨자장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그 있잖아. 방자로 시작하는 거. 방어. 방어 그렇죠. 네. 방어진 얘기 나오니까 방어가 생각났어요, 의원님. 네. 방어진 사나이를 네, 방어진 모시니까 사나이잖아요. 꼭 먹는 걸로 그렇게. 아, 예. 아니 실제로 방어가 많이 나는 곳인가요? 방어진이? 예, 그래서 방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방어진인데 예. 요즘은 방어보다는 가자미 그리고 도루묵, 대구, 뭐 오징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는데 예. 그 중에서 방어진 가자미가 전국 어획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가자미의 주산지입니다. 그 가자미는 구이용이라든지 찌개 그리고 튀김, 심지어는 이제 우리 방어진 지역에는 미역국에도 가자미를 넣어서 가자미 미역 진짜 먹습니다. 맛있죠. 예. 그 요즘 서울 오니까 그 생선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런지 요즘 지역구에 가면 좀 야였다고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뭐또 생선 드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예. 원이 안 풀리시죠? 그 정도 그렇죠. 드셔가지고. 예. 그 방어진에서 나는 신선한 그런 그쵸.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 울산을 요즘 이제 관광 특구로 좀 만드시려고 관광 네.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울산 전체가 이제 산업 도시로만 알려져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제 지역구인 울산 동구는 조선 산업의 메카라 할 정도로 조선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선 산업이 많이 경기가 이제 하락을 하니까 굉장히 지역도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 우리 동구가 조선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공원이라든지 일산해수욕장 그리고 방어진항, 네. 설도나 주전의 몽돌 해변에 이르기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오시는 분들을 이제 더 머무르게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서 여러 시설들 이용하고 식당이라든지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러한 행위를 하고 갈 수 있게끔 관광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앞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막 되게 구청장도 하시고 예, 시의원도 하시고 탄탄히 이제 밟아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사실은 정치할이라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이제 살아오다가 청년단체인 동울산 청년회의소 JC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또 하게 되고 회장을 하고 나니까 제 모교입니다. 방어진 초등학교라고.
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또 들어오라 해서 거기 또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방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때 생겼습니다. 네. 그 들어가서 또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게 되니까 어디 들어갔다 하면은 계속 장을 리더를 하시네요. 하시는 장을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해도 뭐 별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제 고향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 뭐 진정성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그 선출직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기정사실화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구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또 구의원에 당선이 되고는 또 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시의원으로 가서 또 부의장을 마치고 예. 그리고 이제 구청장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또 당선이 됐습니다. 다행히. 어머. 그리고 이제 구청장 하고 난 뒤에 예. 또 지난 지방선거에는 그 뭐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해주셔서 낙선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 낙선은 있으셨군요. 예. 계속 네. 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낙선하고 조금 있다가 또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평생을 울산 동구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이제 온 겁니다. 이야. 우와. 예, 그 기간이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서울 10몇 년 되는 것 생성이 서울 생성. 맛이 있을 리가 없겠네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요. 울산에서만 사셨지만 인생책은 굉장히 글로벌하십니다. 미국 남과 북미 네. 대륙을 그냥 가로지르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인생책으로 꼽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는 재밌는 책 꼽아주시는 의원님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 권지영 씨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아. 책으로 봤나요? 영화로? 당연히 영화로 봤죠. 이거 옛날부터 주말의 혁명아 이런 데서 많이 해줬잖아요. 예,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 바바바바 기억나요? 바바바바 그러면은. 스칼렛이랑 버트랑 막 키스하는 장면 이게 명장면이었고 그거였나?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그래 예, 그 예. 장면도 있고 나는 그냥 클라크 케이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그냥 뭐 말해 뭐해요. 이게 인기가 정말 많았던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그럼요. 이 영화도 뭐 유명하지만 원작 예. 1936년에 네. 마가렛 미첼이 출간을 했는데요. 뭐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1년 만에 150만 부가 팔렸고요. 이듬해에는 퓰리처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은 1860년대입니다. 예. 근데 1860년대는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내전을 벌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또 이때를 조망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네. 독서를 했는데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주인공과 한 장소가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타라. 그렇죠. 그렇죠. 타라. 네, 예. 타라. 한 사람의 주인공은 타라 바로 농장. 스칼렛 그렇죠. 오하라이고요. 네. 그리고 한 장소, 주인공으로서의 장소는 바로 스칼렛 오하라의 농장 타라, 조지아주에 속한 네, 곳인데 네. 남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남부인의 시각으로 당시의 남북 전쟁 그리고 그런 정세들을 보고 있는 작품인데요.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네네. 피터 플레밍 감독이 만들었고 비비안 리 그리고 네네. 클라케이 게이블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요즘에는 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차별 그리고 또 당시에 인종주의에 대한 것들이 비판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독서를 좀 해나가야 됩니다. 아니, 의원님은 영화로 보셨어요? 책으로?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때 네. 그 이제 입시 준비에 마음 바쁜 그런 와중에도 제목이 이제 좀 눈에 끌렸습니다. 그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인지 그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제 그 전쟁의 폭풍에서 사라진 그 남부의 그런 이제 문화 그리고 문명 그게 이제 생활상이라든지 그런 추억들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된 이제 네. 이러한 것들을 책 제목으로 했는 거기에도 이제 흥미가 있었고 예. 또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첫 영화관에서 볼 때는 네. 도중에 보다가 나와버렸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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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릿속에 그려놨던 것들을 아. 그림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들하고가 너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도중에 영화 보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TV에서 나오는 이제 많이 방영을 해주잖아요. 그래 네. 이제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또 그거하고 또 매치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주인공 두 분의 그런 그 열정들, 네네. 그 씬들이 네.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을 한 게 된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책으로 인생 책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굴의 여인 스칼렛 오하라라고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불굴의 여인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정말 철없는 여인이었는데 네. 참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혹한 전쟁과 가난이라는 걸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타라에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 애틀란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 미국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거쳐서 네. 독립을 쟁취하게 되잖아요. 그게 1783년입니다. 이후에 미국의 남과 북이 각기 다른 산업 형태의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네. 남부는 노예제를 사용한 일종의 수공업 형태를 많이 지향했기 때문에 노예제를 옹호했던 것이고요. 북부는 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시작하면서 네. 노예제보다는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사이의 어떤 대립이 점점 격화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1861년에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노예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 남부가 미 연방으로부터 탈퇴하겠다. 그래서 남부 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 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칼렛 오하라가 그 당시에 16살이었는데요. 예.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가지고 남자들은 막 왈가왈부를 하고 있었고 네. 스칼렛 오하라는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멜라니와 애슐리가 결혼하느냐 마느냐 맞아. 난 그게 제일 중요해. 네. 나는 애슐리를 좋아하는데 애슐리가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이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결국 사랑의 좌표가 엇갈리게 되면서 네. 스칼렛 오하라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자신의 가족들을 건사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인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의원님은 요 앞부분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예, 아마 그 장면 중에는 보면은 그 스칼렛과 버틀러가 그 광장을 빠져나갈 때 막 화약을 실은 그런 뭐 차들, 마차들이라든지 뭐 기차가 있어서 막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멜라니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가 이제 받을 줄을 맞아요. 모르니까 예. 아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의사를 데리러 가는데 그 넓은 뭐 광장에 막 부상자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런 전쟁의 참혹상을 그 묘사해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맞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그뭐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지독한 가난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60년 초반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끝나고도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다 가난한 나라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식구까지 많았습니다. 제가 11남매에 10번째입니다. 10번째. 10번째요? 예. 거의 막내 될 뻔하다가 와. 그러니까 다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 한 입 줄이는 게 그 당시에는 또 이 관건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식구들이 먹고 살려면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죠, 다들. 예. 근데 그 입 하나 줄이려고 가족에서 또 입양을 가셨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그 대상자가 그렇죠. 되었었죠. 그 형님이 이제 큰 형님이 주도를 해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예. 우리 집이 그 당시에 좀 어려우니까 예. 그 목사님 집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너는 가서 공부도 좀 공부도 하고 좀 좋은 하고. 집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크면은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준다고 하는데 그 이제 당사자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같이 살아야지. 형제 부모들이 옛날에는 다 그런 있는데. 일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셋째 형님이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오면서 이제 어려워도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내려올 때 그 어린 마음에도 다시는 이제 그 고향 방어진을 떠나지 않겠다. 아니 큰형님하고 아버지하고는 보냈는데 예. 큰형님하고 아버지가 데리러 온 게 아니시라 셋째 예. 형님이 데리러 예. 간 이유가 있나요? 그 이제 아버지하고 큰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어른이시니까 네. 이제 혹시나 또 저를 생각해서 보냈을지도 이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다 이해를 했는데 예. 그 이제 그 형님은 조금 이제 20살 밑에 형님이니까 어리니까 예, 예. 내 동생을 그렇게 보내서 안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허락 안 받고 데려다 놓고는 어디 이제 어디 한동안 집을 이제 떠나 있은 거죠. 혼날까 싶어서. 예. 그러면은 셋째 형님이 그냥 내 동생 데리러 갈 거야 이러고 예. 오신 거구나. 그리고 그 형님이 결국은 이제 쟤를 학교를 보내준 거죠. 약속은 지킨 거죠. 야. 예.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뭐 셋째 형님한테 좀 잘해드리고 예, 그러나요? 요즘 또 가까이 삽니다. 아. 예. 매일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이상은 봅니다.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자, 불굴의 여인 스칼렛 오하라 두 번째. 엇갈리는 사랑. 뭐 엇갈리는 거 다 스칼렛 때문이지 뭐예요. 세상 그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예. 이 소설의 뭐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긴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유혹할 수 없는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아.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차돈이요, 만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실제로 예. 그럴 만하긴 그러기도 뭐 했죠. 인정은 네. 하겠는데 다만 그렇게 안 넘어온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애슐리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람만 안 넘어온 네.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 넘어와요. 다 그게 애슐리를 좋아했지만 애슐리는 멜라니와 결혼을 했고요. 스칼렛은 홧김에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와 결혼을 하게 예, 되고 예. 결국 찰스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네. 그의 아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멜라니와는 친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또 멜라니를 돌봐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슐리와는 계속해서 연이 닿을 수밖에 없는. 차라리 안 보면 뭐 맞아요. 잊히기라도 하지. 그러게요. 근데 계속 그 관계가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스칼렛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매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생과도 좀 척을 지게 되는데 원래 동생이 프랑크라는 남자와 난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칼렛이 농장을 관리하게 되면서 갑자기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 프랑크가 돈이 많네.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동생의 남자를 빼앗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재소까지 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 책임자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누구? 아. 애슐리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애슐리를 자기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이 레트 버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렛은 끊임없이 예. 사랑을 하면서도 그 예. 사랑을 또 이용도 하고 하지만 애슐리라는 한 남자에 대한 순애보를 가지고 있던 그런 모순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권진영 씨 처음 장면부터 네. 아까 레트 버틀러를 좋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처음부터 스칼렛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잘 어울리는데 네. 이제 또 그렇게 다 갖춘 남자가 왜 또 이 스칼렛 같은 여자 때문에 잘생겼지, 돈 있지, 멋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랑에서 자기를 놓아주질 못하는지 그게 좀 답답하긴 아 했어요. 오히려 레트 편이었군요. 그럼요. 그래요? 잘생겼는데. 아니 외모만 보고. 그럼요. 그렇군요. 다 갖췄잖아요. 어. 이분들만 보면 참 고답이더라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해서 사이다 한 잔 딱 주면서 빵 뚫어주고 아, 싶어. 레트가 답답했다. 그렇죠. 아 저는 스칼렛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아니 그 내가 보기에도 레트가 그 사랑하는 게 보이는데 네네네. 쓸데없이 계속 결정을 엉뚱한 대로 해가지고 사랑이 계속 어긋나잖아요. 철새처럼. 어. 그러니까 스칼렛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레트 정말 좋은 여자 얼마나 많은데 나를 봐. 결혼하셨잖아요. 아 이런 스칼렛 같은 이라고. 네, 스칼렛. 의원님은 이 엇갈리는 멜라니와 애슐리와 레트와 스칼렛 그 사각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이 작가는 이렇게 꼬아놨는지 매일 마지막에 레트 버틀러가 떠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스칼렛이 느꼈잖아요. 타이밍이 예. 늦었어요 너무. 있을 때 잘하라는 예.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상대를 자기가 조금만 마음을 열었으면은 그 붙들어 둘 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마지막에 후회를 하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원하면 다 성취했던 것처럼 마지막도 끝까지 자신감 있게 네. 다시 찾을 거라고 역시 스칼렛의 그러한 그 욕심이나 욕망 이런 열정들이 끝까지 그 책의 끝까지 가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레트 참 쌀쌀맞고 어떻게 보면 차가운 남자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유, 자기 딸에게 하는 본인에게 하는 예. 행동을 보면요, 맞습니다. 진짜 이 남자 왜 이렇게 따뜻해? 그러니까 이런 너무 생각이 막 들어요. 구들장 같은 그런 또 면도 보이고 너무 매력적인데 우리 의원님은 또 연애 시절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84년도에 그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네. 2학년을 마치고 네. 네. 이제 복학을 했었는데 이제 봄에 카니발이 학교에 네,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파트너가 없어서 누가 이제 소개를 해줬으면 그때 만났습니다. 소개팅 하셨군요. 그때 네. 만나신 거예요? 그때 만나고 네. 7년 후인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7년 이제 교제를 하고 오. 아니 그때 만났는데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고요? 예 그럼 첫사랑이죠, 첫사랑에 끝? 성공하신 거 첫사랑. 아니에요? 올해로 결혼 30주년 했습니다. 와. 2월 2일 그 2시에 결혼을 했었는데 일부러 결혼식을 시간을 맞추셨어요, 그렇게? 그냥 좀 편한 날짜로 되게 로맨틱하시네요. 편한 날짜로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뭐 한 37년 가까이 된 거죠. 예. 그럼 그 7년의 기간 동안 의원님이 그 아내에 대한 어떤 뭐 구애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이 연애를 뭐 같이 하신 거예요? 그냥 뭐 이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났으니까 예. 그 이제 뭐 도서관이나 가서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셋째 형님 형수님이 그 제 이제 도시락을 사줬거든요. 예. 학교에 예. 갈 때. 형수님도 셋째 형수님이 잘해주셨네. 네. 그러셨나 봐요. 그 형수님이 예. 사주는 도시락을 예. 늘 이제 같이 나눠 먹었죠. 오. 도시락하고 여롭지가 못하니까 라면 같은 거 이제 학교 가면은 네. 사 먹었잖아요. 국수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먹을 걸로 좀 정이 많이 들어요. 전 더 놀라운 게 대학생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사실 옛날엔 그랬어요. 학생 식당을 이용하거나 그쵸, 그쵸. 아니면 뭐 밥을 사 먹는다는 게 그런데,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때 도시락 그 싸갖고 의원님께서는 다니던 시절이에요? 예, 어때요? 뭐 도서관에서 또 그 식당까지 밥 먹으러 나가는 이제 그 시간도 좀 아까워서 예. 허위 평론가. 너무 놀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다 도시락. 다 도시락으로 먹고 공부만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회관이나 아니면 또 바깥에 그 대학 캠퍼스가 뭐 조금 아무리 적어도 정문까지는 좀 멀죠. 거리가 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밥 먹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랬어요. 도시락 쌌던 기억이. 예, 아마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8년 정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잘 파악을 하시고 나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나 속아서 결혼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속았을 정도는 아니고 아마 실망을 좀 했을 겁니다. 왜요? 그냥 뭐 도시락도 좀 잘 사가고 네. 복학을 하더라도 성격상 좀 옷도 깔끔하게 어. 조금 뭐 좋은 옷이 아니라 어. 네. 그냥 깔끔하게 다니니까 아마 부잣집 아들로 아마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 그랬는데 나중에 막상 알고 보니까 이제 아들 부잣집이고 부자는 부자 부자는 맞는데 부자인데. 아들 부자. 예. 근데 이제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구의원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예,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예.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집사람이 많이 이제 좀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고향에 대한 그런 애정이 깊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일가 친척 사돈의 8촌 맞아요. 다뭐 학연, 지연, 뭐 혈연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 당사자뿐만 아니라 네. 배우자가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구의원 선거를 했었고 2010년도에 이제 시의원 선거를 시의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 갑상선 암이 이제 있어서 수술도 하고 굉장히 그 내조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을 단단히 보살펴
보필이어야 나중에 이제 미안하지가 않은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그럴 시간도 없으시고 맞습니다. 예, 그럴 좀 여유가 없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가끔 여기서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빚을 청산하실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지 네. 않습니까? 고백 타임. 고백 좀 하세요. 늘 뭐 미안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표현이 좀 다소 부족해서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표현하는 방법도 좀 잘 연구해서 고마 연구하지 말고 여기 대고 고마 우리 부인 사랑한다. 내 알을 낳고 이미 낳죠. 이렇게 남자답게 네. 좀 남자답게. 남자답게. 예 앞으로 네. 자주 아니 그 중요한 얘기는 못 하셨어 아직. 들어가세요. 그 단어를 지금 예. 입에다가 말을 쑥스러워서. 여보 사랑해. 그럼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의원님. 그 우리 동네에서 좀 아유, 괜찮습니다. 너무 스윗한 남자. 아, 아. 괜찮습니다. 예. 여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시면서 울컥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의원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12년 동안이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뭘 해드려야 될지를 좀 찾아보고 정말 이제 어려울 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뭐 주민들이 다 만족스럽게는 못 느꼈지만 예. 그게 정치의 제일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장 재직 시절에 의원님 불면증에 시달리셨다고요. 정말요?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왜요? 네, 불면증이 지내셨다고. 아니고 예. 잠 잘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셔서. 새벽에 나와서 네. 저녁 늦게까지 예. 들어오니까 이제 수면이 좀 부족했던 아, 거죠. 그러시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피곤해서 예. 자고 네. 아침 일찍 또 나가니까 어. 그때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또 단체장 분들이 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보살피고 특히나 어려운 분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네, 네. 좋은 일, 기쁜 일, 뭐 또 슬픈 일까지도 같이 또 나누는 것이 또 뭐 정치니까. 예. 의원님 이제 구청장을 그 다음에 하셨는데 한 번 낙선을 하셨어요. 뭐 단체만 들어가면 계속 장을 하시다가 구청장 당연히 되실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재선이? 예. 아마 그래 좀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죠. 왜 어떻게 떨어지신 거예요? 그 한영운의 시에 보면은 그 군말에 뭐 님의 침묵에 나오는 그 군말 중에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님이라고 주민들이 저는 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실현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현당한 슬픔을 이제 많이 느꼈죠. 그렇지만 그것도 주민들의 그런 이제 고유의 선택인데 제가 한동안 이제 자성하고 반성을 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그 어떻게 보면 그 예. 일을 하셨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안 하게 안 하게 되셨으면 되니까 뭐 어떠셨을까?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예. 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서둥지둥하고 했었는데 어디 나갈 데도 출근할 예. 데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 이제 제 집 근처에 조그만 제 개인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가서 이제 뭐 책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이제 주변에서 또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현당했는데 다시 또 도전해서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구청장하고 다른 역할이다 국회의원은. 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또 권유를 해서 마음을 다시 먹고 도전을 하게 되어서 또 이곳 여의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다른 예. 분들이 독려하셔갖고 네. 다시 일어서게 되신 게 스칼렛 오하라의 마지막 장면. 내일의 해가 뜰 거야 하면서 예. 딱 결심을 하신 예. 걸로. 예. 자, 내일의 해가 뜰 거야. 내일가 뜰 거야. 이럴 줄 알았어요. 내일은 이거를 빼놓고 이제 얘기할 그쵸. 수가 없는데 네. 그게 스칼렛이 이 얘기를 한 게요. 저는 그게 레트 버틀러를 다시 나의 연인으로 만들 거야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다시 굳게 일어나서 이 곳을
좀 잘 가꾸고 타라에서 다시 한번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레트 버틀러에게 다시 사랑을 얻을 거야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상황을 놓고 보면 네. 레트 버틀러가 떠났고 이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니 우선 나는 내일을 기약하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 꼭 레트 버틀러에 대한 뭐 사랑뿐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좌절과 또 다른 날들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대사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고 하지만 원문은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예요. 그러니까 의역이죠, 실은. 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가. 뭐 이것도 멋있는데 여하튼 이 스칼렛 오하라는 정말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은 실패를 해도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타라로 돌아왔을 때 그토록 강인하던 아버지가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지고 정말 자기 하나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스칼렛 오하라가 남의 무밭에 가서 무를 뽑아 먹습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치마에 탁탁 한 다음에 먹었는데 이게 굶주린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하면서 내 다시는 배고픔 때문에 이런 치욕을 겪지 않으리라. 설령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절대 나를 포함한 가족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 같은 게 정말 저는 섬뜩하게 또 사람이 이 정도의 또 의지가 어떤 생겨서. 그런 정신력을 가질 수도 있구나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의원님은 지금 허위평론가가 얘기한 어떤 스칼렛의 강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맞아요. 가리지 않는 그 목적이 돈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정말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노력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열정과 욕망을 가진 그런 드라마틱한 여주인공의 캐릭터, 삶이 매력적인 그런 여성상으로서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스칼렛이라는 네. 캐릭터가 예.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네. 이 부분부터는 점점 기특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자기의 그런 강인한 본성이 네네. 밖으로 나오면서 되게 스칼렛이 귀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예. 레트한테 잘 보이려고 그 왜 커튼 뜯어가지고 그걸로 드레스를 명장면이지. 그것도 좀 만들잖아요. 녹색 놀라운 벨벳 장면. 드레스를 네, 만든. 그거 되게 네. 귀여웠잖아요. 근데 들키잖아. 아우, 어찌나 민망하든지.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아직까지 그게 명장면이어서 그런지 집에 있는 커튼 보면 저걸로 옷 만들어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스칼렛이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 가서 멜라니와 함께 네. 이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당장 뭐 그때 멜라니는 정말 헌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막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데 스칼렛은 거기에서도 쌀쌀맞기 그지 없습니다. 속으로 막 생각해요. 냄새나고 더럽고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스칼렛은 정말 솔직하구나. 이런 캐릭터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말 제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긴 한데 소설 캐릭터로서는 정말 이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작품이 멜라니가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그냥 밋밋하다. 위인전이 됩니다. 위인전이지. 멜라니전이 그렇지, 됩니다. 그렇지. 네. 네, 근데 이게 스칼렛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의 인생책이어서 그런지 그 스칼렛이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타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통점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의원님은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하자면 네. 그런 구청장 한번 네. 낙선하시고 그 앞이 안 보일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평상시에 늘 생각을 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이 지금 나쁜 거일지만 또 나중에 또 이런 일로 해서 좋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뭐 제가 낙심하고 낙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또 이렇게 또 제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나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 순간순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달게 받아들이고 스칼렛처럼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지만 이 이제 백신 맞고 치료제 맞고 해서 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 또 이전의 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너무 길어요. 그러한 생각으로 너무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만 예.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는 작년 1년보다는 올 1년은 좀 백신을 또 접종을 하고 하는 또 희망이 희망적인 있죠. 또 예. 1년이니까 예.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주위에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보통은 이제 국회의원 초선이 되면은 좀 적응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의원님은 뭐 그런 시간은 필요 없으셨을 것 같아. 그냥 평소에 워낙 그 훈련이 오랫동안 돼 있으셔서 착 보면 착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지방 의원이나 이제 단체장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예.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빠른 편이겠죠. 예, 역량을 막 발휘하고 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국회는 국회에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되게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들 이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예. 것만이 또 국회 의정 활동을 잘하는 그러한 지역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네. 전체 국민을 네. 또 생각하셔야 예, 되는 그렇죠, 지금 당연히. 자리에 예. 있으신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큰 능력이 있어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네. 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제가 지역구 출신이니까 우리 울산의 이제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여튼 그룹에 들어가면은 거기선 1등 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아닙니다. 여기서도 한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꼽아주셔가지고 기대가 많았어요. 네. 멋진 의원님을 뵙게 될 것 같다 했는데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복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온 발자취를 본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의원님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허위평론가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들 좋아하는 영화신데 책으로서 한번 권하신다면 어떤 점이 매력이다. 이렇게 네. 읽어봐라 권하시겠어요? 저도 이 책을 네. 영문학도 출신인 의원님 네. 덕분에 예. 새로 또 읽으면서 음. 아 이런 또 재밌는 대목이 있었네 하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우리가 독해해 나갈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여기에 백인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흑인들이 나오는데 네. 다 노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습니다. 돼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려요. 당시에 그랬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게으르고 우둔한 이미지로 그리고 영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해서 계속 깨진 언어로 이 소설에 그들이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을 읽다 보면 흑인에 대해 고착화된 이미지가 계속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고전성 그리고 스칼렛 오하라가 가진 불굴의 정신력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두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권지정 씨는 오늘 어땠어요? 의원님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벽이 느껴집니다. 무슨 병? 게으- 모범생벽? 너무 게으름과는 철벽을 치신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이 아. 들면서 아까 전에 저는 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줄 알았는데 예. 그 전에도 일을 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어.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는 더 부지런한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울산 방어진의 찐 사나이에서 네. 이제 중앙 정치로 지금 진출을 하셨으니까 오늘 전국의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뭐라고 인상적으로 한마디 네.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울산의 시민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 뵈니까 영광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 뽑아주신 또 선택해 주신 일꾼으로서 4년 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굉장히 고비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남을 원망하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그 진정성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좀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Z세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Z세대란 1996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매체를 접하며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스스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해 나가길 원하는 세대이기도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들을 코로나 이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로 꼽습니다. 세대 전문가로 불리는 두 저자 역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대이자 소비를 선도하는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Z세대에 주목하며 이러한 Z세대의 사고방식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이야말로 다음 20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핵심 소비자이자 직장 동료가 될 Z세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께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영원한 번영을 꿈꿨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고대사 전문가 코넬 대학교 베리 스트라우스 교수가 로마 제국 힘의 원천이었던 10명의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았습니다. 저자는 10명의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들 옆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이들에 주목하며 로마가 제국으로서 오랜 세월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해 전달합니다. 로마의 역사와 각각의 황제들이 품고 있는 개인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을 모아 소개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과 경기 침체, 사회적 갈등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출발해 최고령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자서전을 소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말할 때 종종 함께 언급되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장남 보 바이든입니다. 보 바이든은 델라웨어주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유망한 정치가로 이름을 날리던 2013년 뇌종양을 진단받은 후 투병 생활 끝에 2015년에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요. 당시 아들과 함께 병마와 싸우며 동시에 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2015년 한 해의 조 바이든에 대한 기록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의지를 이 책을 통해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파당 정치로 인한 국민 분열과 전례 없는 팬데믹의 장기화 속 급증한 재정 적자와 같이 총체적 위기 속에서 맞이한 조 바이든의 시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중위기에 처한 미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예측하며 나아가 바이드노믹스가 세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그린 뉴딜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바이든식 대북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의 미래,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 등 이 책을 통해 한미 관계와 앞으로 한반도가 그려갈 정치, 경제 기상도를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조 바이든은 36년간 미국 상원에서 델라웨어주의 상원의원으로 지냈으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제47대 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러한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이후 새롭게 펼쳐질 미국 정치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전망을 소개합니다. 바이든의 연설과 기고문, 공약집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든 개인사와 철학, 세계에 미칠 영향, 중국에 대한 대응, 북한과의 관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꿈꾸는 미국의 미래와 그로 인해 변하게 될 세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바이든 이펙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